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허리,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시리고 저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저 나이가 43세라고 하셨고요. 네. 네, 실례지만 출산의 경험은 있으신가요? 네, 한 번요. 네, 한 몇 년 전에 출산을 하셨을까요? 저는 한 8년 정도 넘었어요. 18년이요? 네, 네. 네, 네. 자녀분이 그러면 나이가 한 하나. 17, 8세 정도 되신다는 네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은 1년 전부터 계셨고요. 다리 시려운 거는 네. 여름에도 그렇고 종종 있었는데 네네. 1년 전부터는 네. 허리 밑으로는 다 시리고 아프다 그래야 돼도 깨지게 아프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깨지게 아프시다고요? 그러니까 추운 데서 이렇게 추운 데서 얼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네. 아프듯이 그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허리 통증이라던가 뭐 디스크라든가 허리 쪽에 질환은 없으세요? 허리 쪽에 질환은 없어요. 네. 그러면 하지정맥류라든가 하지의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은 있으시고요? 그런 것도 없는데요. 아, 그런 것도 없으시고 네. 고혈압, 저혈압 또는 당뇨병 같은 그런 대사 질환은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 증상 말고 다른 증상으로 아프신 거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서부터 네. 제가 습관적으로 체한다 해야 되나요? 아, 체기가 계속 있어서 채기가 음식을 드실 때. 네, 소화가 안 돼서 네. 고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럼 혹시 상부로 열이 올라오는 증상은 없으세요? 보통 이렇게 위로다가- 하체가 차면 상열이라 네. 그래서 위로 열이 뜨는 증상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있어요. 위로다가는 열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네. 요거가 혹시 차가워지면서 더 좀 심해지신 것도 있으시고요. 네. 네. 뭐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른다던가 심장이 좀 네네네. 두근거린다던가 네, 있어요. 네네 그런 거 있으시고요. 네. 네. 전형적인 좀 상열하한 증상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혹시 생리가 적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양이 줄어든다거나 생리하는 날수가 줄어드는 이런 증상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고 네. 날수도 도리어 그 반대로다가 너무 늘어났어요. 양도 많아지고 네. 이게 날수도 길어지고요. 아, 양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네. 요거는 혹시 근종의 위험도 있으시니까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종합 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환도 없고 네. 그냥 부인과 쪽에서는 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시구나. 네. 혹시 대변은 설사 경향이세요? 변비 경향이세요? 변비요. 변비 경향이시고 하복부도 냉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아, 네. 우선 배에 배, 하복부. 배가 좀 아프다 해야 되나? 살살 아픈 식으로 살살 아픈 게 좀 네. 잦아요. 네. 하복부도 지금 냉기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적인 좀 상열하한 증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자꾸 열이 뜨고 아래쪽으로는 자꾸 차가워지는 그런 증상이 상열하한 증상인데 특히 하한 쪽으로 아래쪽인 증상이 보통 위쪽 증상이 더 심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래쪽 증상이 이렇게 심하신 분은 좀 드물기는 해요. 네. 드물기는 한데 이제 변비도 뜨거운 그러니까 말라서 나오는 변비가 있고 차가워서 얼어가는 변비가 있는데 약간 그런 쪽이신 것 같고 네. 하복통도 원래 배가 냉하고 이러면 안쪽에 있는 자궁이라던가 또는 장요근 같은 근육들이 또 이제 어깨 뭉치듯이 뭉치면 통증이 같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렇게 생기실 수 있어요.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부분하고 조금 영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많이 그렇게 냉기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제가 검사상으로 봤을 때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까 화병하고는 약간 반대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좀 장기들이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뭐든지 조금만 일을 해도 너무 피곤하고 누워 있어도 계속 누워 있고 싶고 네네 그런 그러니까 자꾸 몸을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이제 부교감 신경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병이라는 반대로 부교감 신경 올려주고 교감 신경을 좀 내려주는 이런 부교감 신경을 내려주고 죄송합니다. 부교감 신경을 내려주고 교감 신경을 올려주는 이게 반대적인 또 치료를 좀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선은 하지의 순환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하체 쪽이랑 이렇게 순환을 도와주는 침을 좀 맞으시고 그다음에 하복부의 냉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신장 부분에 볼을 해주고 간하고 심장은 오히려 열을 꺼주는 그런 약재를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녹용보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녹용을 먹어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열이 많다고 해서. 아니요, 아래는 차고 위에는 뜨거운 건 사실은 아래가 찬 게 주증이기 때문에요.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윗 열이 꺼져요. 이제 여성 질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우슬이 무릎에도 참 좋지만 이 자궁 수축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생리 질환과 산후 질환에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조금씩 나오시는 분들의 이 우슬을 사용하게 되면 생리량이 늘고요.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고 산후에 오로로 배출을 할 때 이 우슬을 쓰게 되면 자궁이 잘 수축을 하면서 오로를 아주 잘 배출하기 때문에 산후 보약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 무력증이라든가 또 그 혈뇨, 그러니까 방광 질환에도 쓰여서요. 염증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뇨라든가 또 부종, 오줌 소태 이런 데에도 참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성에게 아주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부에게는 꼭 쓰시면 안 됩니다. 또한 월경이 많으신 분, 이게 월경을 많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월경 일자가 너무 길다거나 월경량이 너무 많으신 분은 드시면 꼭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드시면 설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변이 좀 변비가 아니고 설사 경향이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우슬만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한의원에 가셔서 우슬이 들어간 처방들을 처방받으셔서 꼭 복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발이 뜨거운 것 때문에 참 불편하시겠어요. 아주 발바닥하고 발등하고 그런데 이렇게 발목 있는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발목 위로도 올라오는 느낌이 드시고요. 예. 언제가 제일 심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있을 때 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으세요? 낮에는 이제 그렇게 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덜하고요. 예, 낮에는. 그러면서도 화끈거려요. 근데 뭐 이렇게 저녁에는 말도 못해요. 저녁에 많이 심하시고. 저녁에도 심하고요. 네. 그냥 계속 이렇게 심해요. 그러는데,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이게 내 감각이 없어요, 발이. 그러면은 식사하시고 소화는 잘 되시는 편이에요? 잘 안 돼요. 소화 잘 안 되세요? 네. 식사하시면 좀 더부룩하거나 좀 얹혀 있는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가스가 자주 차시던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가스도 안 차고요. 예, 예.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 보면은 이렇게 밥 먹은 그 반찬 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대변에 나와요? 예. 소변은 문제 없으신가요? 주무시다가 소변 보시는 경우 없으세요? 왜요? 몇 번씩 보지요. 주무시다가도 몇 번씩 화장실 다녀오세요? 예. 음. 두세 번? 두세 번 다니죠. 혹시 입이 마르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입 엄청 마르지. 입도 마르시고. 장로가 있어요. 제가. 땀도 혹시 많이 나세요?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예, 땀 좀 나지요. 땀도 나고요. 예.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증상들을 좀 하나로 모아 보니까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음허라고 하는 증상에 속해요. 발이 뜨거운 증상이 음혈어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입이 마른 것도 있고 밤에 자는 동안에 땀이 나는 것도 있고 네. 주무시다가 소변 보시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대변 보실 때 소화가 덜 돼서 나타나는 거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음혈
즉 우리 몸에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이 손이나 발끝으로도 피가 잘 도니까 이렇게 열이 몰리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네. 발로 내려갔을 때 이게 잘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발에서 뜨거운 게 느껴지시고 네. 또 소화기도 잘 운동을 해줘서 소화액도 잘 분비가 돼야 대소변을 잘 보실 텐데 그렇지를 못하시니까 대변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그대로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음혈어라는 증상 안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면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의학. 네, 주변에 있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꼭 그 갖고 있는 증상 다 말씀하시고 좋은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예. 한약방에 가서 침도 맞았거든요. 예, 예. 근데 침도 엄청 맞았어요. 네. 한약방에 가서 얘기하고. 예, 예. 그랬는데도 안 돼요. 예, 침 한약방에도 치료를 이제 봄부터 그러셨으니까 지금 한 몇 달 정도 되셨을 텐데 엄청- 예. 예, 사실 이 발이 뜨겁고 하는 증상은 한약 치료도 필요하고 침 치료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예.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방금 우리 강민구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제가 조금만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네. 오장육부가 기운이 점점 이렇게 노쇠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기운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신장, 콩팥의 기운이 이렇게 가장 먼저 좀 쇠퇴하게 됩니다. 네. 이 신장이 우리 몸에서 치면은 그 냉각수 같은 역할들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진액과 그 음혈들이 이렇게 마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냄비에서 물이 적으면 금방 끓어오르듯이 어머니 몸이 그래서 이제 금방 이렇게 끓어오르는 식의 그래서 열이 넘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장님, 네네. 근데 발이 한쪽만 그래요. 아, 발이 한쪽만 그러세요? 네. 한쪽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장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네. 한편으로는 한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뭐 신경이 눌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져봤을 때 온도 차이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네. 협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쪽 신경이 눌려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병원을 어디를 가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허리 협착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의한 이제 신경 포착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추나 치료 같은 것들도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추나 연세도 있고 앞서 이제 증상들도 이렇게 있음을 봤을 때에는 요건 이제 한약 치료가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이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한약이 뭐 한제 두제 이렇게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긴 시간을 두고 한약을 드시는 것들을 갖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실례지만 키랑 몸무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58이고요. 네. 키는 55요. 키는 155에 몸무게는 네네, 58이시고요. 네네. 네. 식사는 잘 하세요? 네, 밥은 잘 먹어요. 뭐든지. 식사는 잘 하시고, 소화도 문제는 크게 없으시고요. 네, 예, 소화도 괜찮게 되고요. 평소에 눈이 뻑뻑하다든지 입이 마르다든지 하는 증상들도 있나요? 네, 입도 도려는 아침 일나면 이렇게 마르고, 눈도 좀, 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찜찜하고 이런 거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 소변은 얼마나 자주 보세요? 한 2번 그 정도요. 밤에 한 2-번 정도 소변 보시고요. 네네. 지금 이제 왼쪽으로 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손발 다 저린가요? 손발이가 어떻게 일을 뭐 심하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도 막 벼르고 그러는데요. 네. 왼쪽이 지금 많이 안 좋죠. 왼쪽 어느 부분들이 저리세요? 한쪽이 그러니까 다리
손, 발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네. 다리도 저리고 그러세요? 네, 엄청 차가워요. 엄청 네. 차가워요. 네, 한쪽밖에. 아까 그 출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왼쪽이 다 저리고 차가운가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차가운 게 한쪽만 이렇게 막 차고 데리고 막 엄청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방도 많이 다니고, 네. 예, 한약도 무지 막 지어먹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네. 제 몸을 돌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이고, 나중에, 그러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은 그 당시 네. 이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있는 네네. 산후풍에다가 이제 네.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이제 진액들이 마르고 몸에 네. 이제 피가 이제 적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노화 과정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바닥에 이상 감각이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허리도 이렇게 저린 또 많이 부분들이 아파요. 네? 허리도 지금 현재 많이 아프고요. 예, 이제 이런 온몸 부분들이요, 뒤로. 몇 가지가 좀 의심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그 어머니가 좀 한쪽이 저렸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풍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중풍은 이제 특징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한쪽에 힘이 빠지고 혀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든지 또는 이제 말이 어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협착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좀 가까운 한의원에서 내원을 하셔가지고 다시 좀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가능한 부분은 몸에 이제 피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내가 특히나 좀 더 약한 쪽이 아무래도 증상들이 좀 더 크게 발현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협착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의심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약을 갖다 드시고 또 이제 침 치료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제 그 한약을 갖다가 그동안 오래 드셨는데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고 또 한약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약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간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은 매우 극히 드문 이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약을 갖다 드실 때 띄엄띄엄 드시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장복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